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조금 전에 수원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혐의 수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이재명이 당당하게 이번에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9일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고 그때도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건 아예 검찰을 내려다보고 검찰을 자신이 감시하겠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지 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이재명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입니다.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뒷돈을 대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화영이 이 부분을 검찰에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재판 지연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고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걸 증거로 채택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새로 변호인도 선임이 됐습니다. 변호사가 이건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이화영도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진술한 거다 이렇게 하니까 재판부가 정말 사실은 이 분노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 하느냐.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재판부가. 앞으로 더 깊게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라. 진술이 너무나 자주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변호사도 사건 내용을 제대로 좀 들여다보고 또 이화영도 피의자인 이화영도 마찬가지다. 좀 깊이 생각해보고 진술을 하라. 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이 진술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딱 가려주지도 않고 보류를 했습니다.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도 국민들이 참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재판부가 국민들 눈에는 뻔하게 보이는데 왜 저걸 증거로 채택하지 않느냐. 이화영이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데 이재명에게 보고한 건 거의 드러나 있는데 김성태의 진술로 또 이화영의 진술로 또 김성태가 이재명과 통화도 했다. 이 모두가 드러나 있는데 왜 저 재판부는 딱 정해주지 않는 것일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이재명의 이런 단식을 한답시고 이렇게 검찰을 꾸짖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면서 검찰이 무능한 걸까? 아니면 참 검찰이 답답하다.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 참 이렇게 분통도 터질 겁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냐? 또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서 지난해 대선 공작을 했던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그 뉴스타파 기사를 뺏겼다라고 하는 JTBC, MBC 모두 굉장히 당당합니다. 단순한 오보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 국민의힘에서 그런 기자들을 모두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 뉴스타파 모두 당당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죽을 죄를 지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부산저축은행 그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검찰이 특수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낼 것이냐? 지금 계속 오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또 어제 구형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번에는 가짜 수사를 통해서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킨 겁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모두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짜 수사를 했던 당시에 울산경찰청장인 황운하는 이게 조작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조작된 수사를 했는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 지금 재판 과정이 조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당당합니다. 송철호도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렸는데도 울산시장 4년 다 해먹었습니다. 황운하는 지금 여기에 걸렸는데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도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당당합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 우리나라 판사, 우리나라 사법부가 무능한 걸까? 아니면 왜 저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나?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재명이 잘못됐고 황운하가 잘못됐고 뉴스타파가 잘못된 게 뻔한데 왜 저렇게 휘둘리는가?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도둑놈들이 큰 소리를 치도록 놔두는가? 과거로 보면, 과거 되돌아보시면 30년, 40년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공신력을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것이니까 저건 뭐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그건 뭐 죄가 있는 쪽일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에도 문재인 정권 때도 형사소송법을 바꿨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증거 능력이라든지 각종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여러 차례 바꿔왔습니다. 또 재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검찰의 공신력을 믿는 것보다는 재판정에서 검찰과 피의자, 변호사 측이 다투어서 거기서 증거로 채택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를 내놓아서. 검찰도 증거가 없으면 뚜렷하게 형사소송법에서 이길 수 없도록, 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인권 중심으로, 보호하는 중심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만큼 재판에서 검찰과 경찰, 검찰 쪽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재판에서 검찰이 좀 싸울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법을 아는 변호사들이 뭐 발에 차일, 길에 가다가 발에 차일 정도입니다. 또 형사소송법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모든 게 불리해진 겁니다. 재판에서. 그렇다면 검찰이 불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등할 수 있도록 공판 중심주의입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많이 불리합니다. 이걸 보완해 주는 것이 소위 사법방해입니다. 피의자의 인권, 엄청나게 늘어난 이런 변호사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사법방해입니다. 이걸 보호해 주는 만큼 대등한 관계로 검찰을 과거처럼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면 재판에 임하는 검찰의 어떤 자격을 평등하게라도 해주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법방해에 관련된 이 죄를 수사하고 이걸 가지고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지금 검찰과 피의자가 대등하게 이 재판정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법방해죄를, 이 법을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기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기명 날인을 해도 이재명이 재판정에 가서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해도, 이화영이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해도 법정에 와서 또 부인하면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화영 피의자를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고 이재명이 증거 내놓으라고 큰 소리 치고 기명 날인을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하고 기명 날인을 하고도 법정에 가서 뒤집어 엎을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재명이나 이화영에게 저런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우리 불쌍한 검찰, 무능하고 좀 답답해 보이는 검찰에게도 뭔가 이 재판에서 싸울 수 있는 뭐 수사권을 더 강화시켜 주든지 재판에서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줘야 하지 않느냐. 그게 사법방해죄입니다. 그 사법방해죄를 줬어야 하는데 그걸 정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부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라든지 위증교사라든지 재판방해, 이 업무방해입니다. 이런 식이 일부 있을 뿐입니다. 포괄적으로 사법방해라는 걸, 이 죄를 만들었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뉴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통위,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 대선 공작,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중처벌하겠다, 엄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모두 기자들, 언론사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언론, 방통위입니다. 기존의 언론에 대해서 심사하는 곳입니다. 방통위, 방통심의위. 언론으로서 이게 오보가 있었느냐라는 걸 심사하고 있습니다. 처벌해봐야 뭐 경고고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국 문을 닫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광우병 때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MBC도 괴담을 퍼뜨렸고 사드 때도 방송국들이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처벌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뉴스타파가 뭘 잘못했는데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 수사에 의혹이 있다, 사건 무마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그 문제도 제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김만배와 신학님은 짜고 지금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슬슬 흘렸습니다. 소위 뭐 윤석열 이름도 나오고 박모 검사 이름도 나오고 박영수 특검 이름도 나오듯이 이렇게 슬슬 흘립니다. 김만배는 흘리고 신학님은 그걸 녹취를 해서 이제 뉴스타파에 갖다 줘서 뉴스타파가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칩니다. 뭐 문제가 있었다 해도 단순 오보인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무슨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느냐, 당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제 이들 사이에 오고 간 통신 기록 모두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걸 가짜뉴스, 오보를 넘어선 가짜뉴스로 정말 검찰은 확인하고 또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MBC 방송문을 닫게 하고 JTBC 방송문을 닫게 하고 뉴스타파 허가를 취소하고 소송 걸 겁니다.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존의 언론이 잘못해서 오보를 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느냐입니다. 여기에 걸리면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징역형이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진석에 대해서 6개월 징역형이 처해져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대부분 3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혐의가 없습니다. 더 조심하라 뭐 이런 겁니다. 방통위도 기존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고입니다. 조심하라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었기 때문에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뭐 민주주의 최고의 자유다. 인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피의자지만 인권이 최고의 가치다. 민주주의 최고의 가치는 인권이고 언론 보호다, 언론 자유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서 명예훼손 좀 해도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게 거짓말인 걸 알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린 경우, 이게 거짓말인 걸 몰랐는 데 대한 아주 중대한 자신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가짜뉴스의 범주 안에 듭니다.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패가망신시키는 우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달라진 이 형사소송법으로 이렇게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법도 없고 사법방해죄에 대한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가짜뉴스를 이제 처벌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 뭐 특수부 수사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특수부 수사 검사들은 좀 제대로 수사를 해줄 거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검찰은 힘듭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이화영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자기 진술을 번복을 합니다. 재판부 지금 판사들 증거 안 가지고 오면, 재판 안에서 증거 없으면 피의자 좋은 쪽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뻔하게 보이는 일도. 지금 언론이랍시고 언론에 탈을 쓰고 그래 뭐 오보로 명예훼손 좀 했는데 왜 이러느냐, 무슨 이게 대선 공작이냐, 뭐 대선 선거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도 못하느냐. 이 언론이 아닌데, 기자가 아닌데 언론 대접을 해주고 기자 대접을 해주면서 처벌하려고 하니까 처벌할 법이 없고, 처벌을 해도 뭐 경고 정도인 겁니다. 그래도 검찰이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인데, 검찰이 사법방해에 관한 처벌법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이재명의 사법방해 부분을 모두 밝혀내고 증거를 밝혀내서, 아마 지금 이재명이 수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사도 핵심은 사법방해가 될 겁니다. 또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구속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래서 제가 사법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법방해, 이게 처벌법이 다 없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만 확실하게 내놓으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가짜 뉴스를 퍼뜨린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각종 방송사들, 언론사들, 이 명예훼손을 가지고도, 지금의 이 명예훼손을 가지고도 이게 얼마만큼 지난 대선 때 국기를 뒤흔든 것인가, 그걸 명료하게 증거와 논리를 제시하게 되면 이 명예훼손, 지금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벌에 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는 아직 그렇게 엄벌에 처할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보다 판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소극적입니다. 그래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특별수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명예훼손,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 이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이게 명백하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려고 했던 고의성이 있었다, 의도를 하고 있었다, 그 부분만 잡아낸다면, 지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기문란입니다. 국가 반란입니다.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힘든 수사, 검찰이 그렇게 힘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우리 법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었다,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거기에 맞춰서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재명 때문에 전 국민들이, 저도 그렇고 법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법 없이 살 사람 참 제일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법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